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김영롱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얼마나 뜨겁냐면은 종합편성 채널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본 것 같습니다. 보셨죠? 네네. 네, 보셨죠? 이렇게 이 일반인들에게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자, 왜 이 공매도가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면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 오해와 진실.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오해가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하기 직전에 김영로 앵커랑 저랑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지 맞는 것이냐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분명히 공매도가 갖고 있는 안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기능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김영롱 앵커는 조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공매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2차나 3차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것도 공매도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좀 포괄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 앞서서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만약 공매도가 나쁜 거라고 한다면 진짜 밥 벌어먹는 수단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생각은 해야 되겠다라는 시장 자본의 특수성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스탠스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갖고 있는 공매도의 좀 나쁜 영향? 잠시 후에 또 그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은 외국인 자본이 절대적으로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공매도의 부작용에 대해서 보편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하락폭을 키울 수 있다. 그렇죠.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공매도가 나쁘다고 인식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안 그래도 떨어지는 종목 더 떨어지게 만든다. 아니면 떨어지지 않을 종목도 떨어지게 만든다고까지 사람들이 이제 확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공매도인데요. 사실 이게 어떤 감시나 규제가 소홀하다 보면 기관이나 투자가들이 기업 보고서를 좀 부정적으로 낸달지 아니면 소위 그 찌라시를 통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을 확 퍼뜨리다 보면 공매도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본이 많은 이 공매도 세력들은 어쨌거나 주가가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길 바라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현재 나오고 있는 분석들이고요. 김영롱 앵커가 쭉 이야기하는 거를 더 들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깐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악성 루머를 찌라시나 이런 지라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손석희님께서 지라시라고 잠봉 같네요, 잠봉. 아니요, 손석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게 웃었네요. 근데 악성 루머라든지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을 이용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행태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공매도가 있으니까 우리 한다는 거잖아요. 그 앞서 말했던 이조 앵커와 저와의 그 차이점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거를 내부자 정보랄지 허위사실 유포로 따로 분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까지 2차, 3차적인 문제가 발생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느냐 그 차이에서 약간의 스탠스 차이가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불법은 막아야 되겠지만 불법을 막는 한도 내에서 이제 순기능은 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찬성입니다. 불법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까지 막는다. 이거는 약간 좀 어폐가 있는 아무튼 그럼 말이고요.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공매도 방식도 있다는 거죠. 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면 그렇죠.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네. 현재 주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파악하고 나서 기관들이 그냥 막 공매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급락을 할 테니까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진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네. 이건 투자 기법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그냥 돈으로 때려 박는 거죠. 이런 네. 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들었었던 게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졌다. 네. 이제 금융사들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막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좀 더 큰 위기가 온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하면 물론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네. 공매도 하는 순간 떠오르는 첫 번째 기업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이 아닐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뭐 이것 때문에 막 공매도 물량 2조 5천억 원 얘기도 참 많이 나왔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2013년에는 서정주 회장이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네. 그냥 외국 기업에 나 팔란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 이슈 가지고도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네. 정말 공매도 때문이냐라고 그렇죠. 하면 얘기가 네, 복잡해집니다만 그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셀트리온이 이것 때문에 뭐 피해 아닌 피해를 본 적도 있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 물량 때문에 셀트리온이 더 못 오른다. 사실 그런 이거 생각하고 있죠. 상한가 갈 거였는데 상한가 못 갔고 20만 원이 훌쩍 넘어야 될 주가인데 이 공매도 세력 때문에 못 넘고 있다라고까지 카페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 네. 그것 때문에 상황이니까요. 뭐 아니 운동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 개인 주주들이 내 거 대차 못 시키게 아예 막아버리고 그렇죠. 아예 증권사까지 옮길 정도로 네. 계속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죠. 또 그런 대응조차도 이것도 논란이니까 차치는 하겠지만 결국 소용없는 일이었다는 그렇죠. 거 네, 네, 그렇죠. 알고 계실 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이 공매도가 갖고 있는 순기능을 좀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영롱 앵커가 얘기하는 그 취지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중립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 네네. 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부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매도의 이 나쁜 영향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지만 공매도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법이잖아요. 기법. 네. 네.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일단은 그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죠. 그렇죠. 네. 그 매도 의견 없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만약에 주주들이 막 들고 일어서고 뭐 그 기업에서도 전화 기업에서 오잖아요. 전화하고 그리고 매도 의견이 사실 돈으로 가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뭐 사실 물론 이제 그 공매도가 있으니까 그나마 어떤 매도하는 세력들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활성화 저는 안 됐다고 보거든요. 네. 아직까지 그럼요. 지금 수준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어요. 네. 매도 의견을 내받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쁜 의견만 나오다 보니까 계속 매수 의견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아까 말한 저도 이건 뭐 뒤에 이야기 하려고 했었지만 의견 한 군데로 쏠리는 것밖에 없어요. 매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것도 네. 다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리포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실적이 안 좋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기적으로는 좋다. 다 리포트 다 이래요. 네. 너무 안 좋으면 중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으면.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중립 나왔으면 이거 이거 매도구나 매도구나. 이런 네, 생각을 맞아요.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뭐 펀드 매니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이나 뭐 혹은 이 상품이 마냥 좋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는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매도 의견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뭐 굉장히 나는 내 의견만 얘기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항상 자리를 옮기죠 그런 분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나오지가 않아요. 네. 시장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하락할 때 혹은 기업이 하락할 때 개인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네. 만약에 이런 하락에 대한 분석도 분명하게 나왔다면 이 하락에 대해서도 개인들은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 그쵸.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환경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 오히려 손실을 더 크게 만드는 환경이다라고 그쵸. 생각이 드는 거죠. 공매도가 활성화되면 이제 그것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집단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역시 매도 사인도 과감하게 내죠. 그럼요. 그렇죠. 낼 수가 거죠.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연장선상에 적정 가격을 잘 찾게 해주는 것. 우리가 뭐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을 때는 네네. 이 눌림목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눌림목이 생기면서 매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맞아요. 참 뭐라고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 앞에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공매도가 네. 그 주식의 적정 주가를 찾아준다에 대해서는 네.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되게 이상적인 일이고 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게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 드리면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우리 국내 환경에서는 지금 김용영 앵커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매도 의견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냉정하게 뭔가를 리포트를 쓰고 이러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정 주가 가치를 뭐 찾아주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매도 의견 자체가 매우 적고요. 네. 만약에 그게 나온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를 할 의도가 깔려서 가는 경우가 지금 현재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쉽게 말하면 매도 리포트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활성화만 된다면 네. 분명히 주가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뭐 셀트리온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네. 물론 이제 셀트리온 사신 분들은 이 주가가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또 갈 주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실질적인 펀더멘탈이라든지 동종 상장되어 있는 업종이라든지 기술력을 감안했을 때 그 가격이 사실 마땅하냐라는 거죠. 만약에 공매도 세력이 없었으면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버블이고 차라리 20만 원, 30만 원 가서 오히려 개인들에게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를 마련해 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공매도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서 일으켰으니까 그나마 사실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주들은 조금 더 냉정하게 이럴 수도 있네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사실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속여 말이죠. 뭐 선택에 제고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그 굉장히 동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순간 가격은 거품이 발생하거나 그렇죠. 혹은 거품이 아예 사라지거나 이런 현상이 네. 발생하잖아요. 하지만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를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이 적정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수익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그게 만약 가장 활성화가 크죠. 된다면. 그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가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리한 조건은 그건 것 같아요. 하나의 무게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렇죠. 옵션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나는 살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손실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파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뭐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공매도 이런 그 대차 거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 개의 무게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도할 때.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네.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릴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거 조금 앞당겨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많은 분들이 공매도를 하는 건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기관들이고 외국인들이라 보니까 공매도를 하면 다 돈을 버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 되었든 공매도 세력이 있다면 그에 반하는 또 기관과 소유하는 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다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야기 드린 건 공매도를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이 종목 안 좋으니까 그냥 매도해서 쉽게 돈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공매도를 하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네키드 숏셀링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무대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매도예요. 네.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증거금만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그냥 때려도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주예요. 커버드 숏셀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을 빌려와야 됩니다. 예. 가능하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네. 그 빌려오면서 그냥 빌려주나요? 제가 막 이자를 내야죠, 이자. 그렇죠. 수수료를 이자를 내야 되는 네. 거죠. 네. 이자 비용도 나오고요. 또 하나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공매도에 있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물론 양방향이긴 하지만 공매도가 굉장히 위험한 건 뭐냐면 이게 옵션 매수 매도 포지션과 비슷합니다. 뭐냐면 자 공매도를 했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네. 최고로 해봐야 0이에요. 네. 그러면 공매도로 뭐 그러니까 산수적으로 벌 수 있는 최고의 뭐 수익률은 100%지만 네. 손실은 무한대라는 거죠. 왜? 그렇죠. 주식은 100%도 오를 수 있고 200%도 오를 수 있고 300%도 오를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가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매도를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매도 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간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매도를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그냥 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방송 전에도 네. 얘기를 제가 했던 것처럼 약간 공매도는 옵션 느낌이 맞아요. 옵션 냄새가 솔솔 나는 게 네. 수수료 내야 되죠. 이자 내야 되죠. 그런데 공매도 수수료는 더 비쌉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상승을 하기만 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내가 손해를 보는 그렇죠. 이런 양상이 되다 보니까
공매도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네. 공매도 하면 진짜 다 따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그 오해를 생각이, 없앴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문서준 부대표가 얘기했던 거 다들 이해하셨을까요? 네. 이 정도 이해 안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그러니까 옵션의 느낌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10,000원짜리 주가가 주식이 있었을 때 이 10,000원에서 공매도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최대 10,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10,000원이 그러니까 10,000원이라는 주가가 0원이 됐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런데 공매도 세력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는 주가가 상승할 때니까 10,000원부터 10,000원짜리가 플러스 알파 그렇죠.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만 원, 8만 원이 될 그렇죠. 수도 10만 원 있고 될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도 될 수 예. 있고 그러면 공매도를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저는 그게 혹시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네. 쉬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대표적인 공매도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시는 게 공매도의 주문이 나왔을 때 네. 공매도에 주문이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그런데 자 봐요. 네. 여기까지 보면 이건 아니에요. 이조 앵커가 맞아요. 그런데 일단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뭘요? 제가 시청자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요. 이 알았어요. 설명을 하고 김영롱 앵커가 잠시 받으세요. 후에. 예, 예.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업팅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00원의 주가가 있는 어떤 기업이 있을 때 공매도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1,500원에 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 틱 위에서 주문을 내야 네네.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론상으로 봤을 때에는 공매도 세력이 10,000원의 그 공매도를 내기 위해서 1,500원에 낸다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1,500원 상태에서 또 공매도의 물량을 내기 위해서는 11,000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주문을 내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네.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체결이 그렇죠. 되려면 네. 한 틱 정도는 올라갈 수 네네. 있어요. 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공매도 물량 대기만 돼 있으면 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많이 안 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데 네. 얘네들이 떨어질 걸 생각하고 공매도 주문을 냈네? 그러면 이건 떨어진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이거는 저도 이제 김용래 앵커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조금 더 지금 가격보다 더 높게 매도 물량을 내놓는다고 해서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심리적으로 그 위에 만약에 매도 물량이 막 10만 주 이상 쌓이면 이 쌓아 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주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쨌든 물량이 나오면 분명히 시장에 주가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네네. 자, 이제 그 문서진 부대표가 저는 저도 사실 공매도를 해보고는 싶었어요. 네네네. 하지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개인들. 대표적인 오해인 거예요. 네. 뭐냐면 개인들은 사실 공매도를 못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아닙니다.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 매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주 매도죠. 대주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증권사에서는 한 증거금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네. 대주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들도 빌려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 물론 여기서 말은 나옵니다. 뭐냐면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기업 종목 자체가 너무 많지 않다. 그리고 물량 수량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은 최근 들어도 또 CFD라는 또 상품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게 차익 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차익만 결제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든 종목을 다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유동성 역시도 아주 많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가 여기에 들어오려면 일반 투자자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50억이에요, 자산. 아이고. 그래서 사실 그거는 50억 가지고 있으면 일반 투자자들은 안 보죠. 네. 근데 이 부분을 최근에 이제 원래 낮췄습니다. 5억으로. 네. 근데 사실 5억도 사실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당장 뭐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작긴 하지만 없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중요한 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 증권사에 가시면 네. 그 대주를 하려고 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거 할 거냐고 하면 거기에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계약서 쓰고 나서 증거금을 제가 알기로는 뭐 기업 이야기해도 되나? NH농협 같은 거 한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증거금을 일단 정도 놓고 나오면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번거로움은 있죠. 근데 사실 돈을 먹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겠다는데 그 번거로움 때문에 이걸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수고스러움만 한다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고객님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 차액 결제 시스템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5억 있으시죠? 5억?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 맞습니다. 예, 분명히 아, 물론 진짜 이거 저희가 이러지 이제 마요. 네.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긴 맞아요, 했지만 맞아요. 네. 어떤 분들은 5억 정도는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차액 결제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 단서를 달아드립니다. 공매도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반 주식을 매도하듯이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리스크하고 분명히 이제 파생 관련 부분이 접목될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리스크한 거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증권사는 한 군데밖에 안 합니다. 교보증권밖에 안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교보증권 가서 이 거래를 이제 계약 소위 말하는 중요한 거 또 하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문 투자자를 또 정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금융에 신청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 투자자로. 그래야 되면 물론 전문 투자자로 그러니까 인정을 받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개인 투자자로서의 소위 말하는 권리나 이게 보호받는 걸 다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문 투자자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하면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신청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하겠다, 뭐 손실에 대한 부분 나는 뭐 감수할 수 있다. 이것만 써놓으면 바로바로 실제로 매매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HTS 상에서 똑같은 호가를 통해서 다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한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네, 그게 단점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공매도가 물론 이제 공매도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당연히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자막에서 나오지만 공매도 자체가 계속 돈을 버는 거 아니고요. 또 하나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공매도는 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개인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매도만 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하는 세력들도 분명하게 그렇죠. 있다는 그럼요. 거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이게 만약 공매도 자체가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이런 것들이 손해본다고 해서 공매도를 없애버리면 좀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보죠. 네. 왜냐하면 지금 흔히 좀 인기가 있는 롱숏 펀드 같은 건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의 상품성이 다양하게 구성되지 못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거를 왜 우려를 많이 하냐면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오늘 욕을 먹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네. 왜냐하면 공매도를 조금 소위 말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건 냉정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 우리가 이랬습니다. 우리 금융위 같은 경우가 개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손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너무 많이 해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나요? 파생 시장, 선물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국내 네. 선물 시장이 죽어버렸죠. 그러면서 늘어난 게 해외 선물인데 이것도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대여 계좌 시장이 완전 열려버린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여기 계신 뭐 카메라 감독님들도 좀 예전에 했었는데 ELW 같은 경우도 아주 소액으로 사실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 또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본다고 해서 거의 사실상 막아버렸어요. 네. 시장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해서 손해보고 안 좋으니까 이걸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안 되는 부분을 좀 규제를 완화하고 좀 보완해야 되는 거지 안 된다고 없애버린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김영롱 앵커가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오늘의 결론 직설을 딱 내리기 전에 네. 이야기 빨리 마무리해야 된대요. 결론 한 직설. 30초에서 40초 드릴 테니까. 빅쇼트 아시죠? 빅쇼트. 네, 네. 거기서 브래드 피트가 한 20조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동료들이 막 엄청 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브래드 피트가 냉정하게 얘기하죠. 냉정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미국 경제가 망하는 데 걸었어. 네. 춤은 추지 마. 공매도에 어떤 폐해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건데요. 네. 사실 칼을 주방장이 지느냐 도둑이 지느냐는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네. 공매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하든 안 하든 네. 좀 칼끝이 개인 투자자를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좀 조심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제도적인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준 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야기 드린 건데 아까 김정용 앵커 이야기를 굉장히 잘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공매도가 범인이 아닙니다. 공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매도를 악용하는 세력이 나쁜 거고요. 네. 특히 이제 내부자 거래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하는 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솜방망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쉽게 말하면 강화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죠. 칼이 누군가 칼을 들고 찔렀다고 해서 칼을 없애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강도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된 범인을 잡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서진 부대표 수고하셨고요. 김영롱 앵커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